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종목은 미코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미코 진짜 오랜만에 보이네요. 얘 진짜 과거에 2020년도에는 진짜 코로나 진단키트로 완전히 미친 듯이 올렸었죠. 뭐 이 당시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막 난리가 쳤었을 때, 요때 당시에 얘도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또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약간 이때 그립긴 하네요. 뭔가 이때 당시에 진짜 뭐 잡으면 다 올라가는 장세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테마 하나만 대충 그냥 뭐 코로나 관련되어 있다 하면 미친 듯이 뽑던 때였는데 그게 벌써 2, 3년이 지나 버렸네. 그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이제 한번 안정화 작업해보다 여기 신고가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안정화 좀 해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저평가형 넘어온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진단 키트로 올려놨던 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서 지금 새로운 파동을 좀 시작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이제 또 어떤 걸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재무적인 부분들에 입각해가지고 같이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들을 좀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진입타점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저라면 어디서 보겠다 그리고 플러스 넘어간다면은 뭐 작은 그림 큰 그림 다 포괄해가지고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예상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코가 이때 당시엔 진단키트 관련주였고 그때 당시 이제 자회사 중에 미코바이오메드라고 있어요. 미코바이오메드. 옛날엔 이거 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얘가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엮이게 되면서 미친듯이 상승 보여주면서 같이 이게 자회사니까 결국 모회사인 미코도 같이 움직였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단키트 가지고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이제 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이슈보다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기가 힘들고 새로운 거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온 게 뭐냐면 이 보시면은 특징주 보시면은 요것 때문이죠. 또 자회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코가 참 이게 발을 참 잘 해놨어요. 보면은 미코 세라믹스라고 또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이 전고체 전해질 양산 가시화 뭐 이런 것들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결국 2차 전지죠. 배터리죠. 배터리 가지고 또 뭔가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자회사로 되고 있는 미코 세라믹스에다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또 끌어올릴 심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은 뭐 전고체 전해질 양산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이 미코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 근데 여기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 최근 연일 방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서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미코 세라믹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모회사인 미코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상승이 나와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물론 테마는 다르지만 대기업이랑 엮였을 때 뭔가 폭발적으로 시너지들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뭐 몇 번이고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엮이면 진짜 미친 듯이 갑니다. 진짜 그냥 단일로 가기는 진짜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걸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아무래도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돈을 얻다가 더 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중요한 거고 거기서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터졌을 때 미친 듯이 폭발력이 나오게 되는데 미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물론 신고가 라인이 아니어서 뭐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막 이런 것처럼 미친 듯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순간적인 급등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어쨌든 2차 전지, 전기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2030년까지는 저는 믿고 가는 테마지 않은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만 나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 그냥 관련만 좀 되어 있다 싶으면은 뭐 충분히 재무가 나쁘지 않으면서 가격이 많이 떠 있지 않으면 사실 좀 기다리면 충분히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랑 결국 이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몇 년간은 계속 뭐 발전 상황이 있는 거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어서 꽤 괜찮은 테마를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가지고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당기순적자 난 부분만 제외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매출액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보통은 이게 업종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모멘텀이 바탕이 될 수 있는 앞으로도 좀 뭔가 전망치가 계속해서 뭔가 발전되고 있는 듯한 이런 테마들 업종군에 엮여 있는 것들은 보통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가기가 좋아요. 좀 한정적인 업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디어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캐파 이상을 내기는 저는 좀 쉽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류들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캐파를 확실하게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유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시장에 나눠져 있는 파이들을 가져가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려워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정체 국면에 있는 그런 업종들은 항상 동일한 정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뭐 2차전지 이런 쪽이랑 같이 엮여 있기도 하고, 뭐 미코 자체는 어쨌든 모회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발을 뻘쳐놓고 여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엮여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결국 똑같이 늘어나면서 왔죠. 그러면서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고, 뭐 단기 순적자 이때 이제 이런 것 좀 특이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자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23년도에 또 다시 한번 뭐 흑자 전환시켜주면서 이건 일시적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참고는 하시되 이게 유지만 안 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일시적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유보율도 회사에 계속 유보금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금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후에 뭔가 또 새롭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회사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도 회사의 자금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부채 비율도 낮고 이자 보상 비율도 깔끔하고, 재무적으로는 이거 하나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깔끔하다. 그래서 뭐 매매한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재무 모양들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는 모습들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진성 차트쟁이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제가 잠깐 들어가서 단타로 치고 몸을 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다 거르는 편이고요. 이미 조건시가 다 걸러놨어요. 걸러놨고, 좋은 것들 중에서 거기서 뭔가 이슈가 바탕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미코 같은 경우에도 재무가 바탕이 되게 되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제가 누차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재무가 바탕이 되고 펀더멘탈이 바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승각을 태우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슈퍼 급등 랠리를 보내주는 종목들이 밑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상승각을 만들다가 여기서 갑자기 각도를 바꾸면서 틀면서 미친 듯이 올려버려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100%짜리 이런 거 말고 막 300%, 500% 이렇게 터지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터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미코도 재물을 바탕으로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적정 가격은 존재한다라 그랬어요. 적정 가격 속에서 저평가 영역들과 고평가 영역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만들고 잘 이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 구간은 어딜까요? 저평가 영역이잖아요. 딱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도 저평가 영역에서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고평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서 뭐 물론 일시적으로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서 눌렀다 가는 구간을 좀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저평가 영역에서 이제 다시 한번 2, 3년에 걸쳐가지고 저평가 왔다가 고평가로 넘어가는 구간들을 완성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입자리를 노린다면은 어디서 노릴 수 있느냐? 우선은 지금 이 보시면은 하락 파동을 이제 지금 돌파를 해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물론 좋은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었던 그림은 끝났다 이거지만, 하락각을 계속 길게 타고 있었으면 한 방에 잘 이게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이 하락하려고 했었던 힘들이 계속 작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이 속도를 올라오려고 했었던 속도를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이렇게 가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가 한 방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딱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을 때 차가 전복이 되거나 막 뒤흔들리고 이런 작용, 오려고 했었던 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방엔 잘 못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찔러봐 놓고 이 흐름 끝냈다라는 것만 알려줘 놓고 다시 자리를 만든 다음에 뭐 횡보각을 만들어 주던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하락각들에 대한 힘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각도를 보통 틀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락 흐름에 대한 작용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좀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서, 보통 이런 데 돌파하려면 원래 힘을 많이 쓰고 풀악셀을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풀브레이크라고 합시다. 왜냐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풀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쓰는 라인이라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건데, 결국 힘을 많이 썼다라는 것보다 쉬어가는 구간에 필요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이야 바로 가면 제일 베스트로 좋겠지만은, 혹시나 눌러주더라도 이런 그림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나왔었던 힘들을 약간 쉬었다가 다시 잡고 가려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가면 좋은 거고요, 당연히.
제 말이 100%는 아니니까 그냥 가능성상 이랬던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못 올라가고 조정이 좀 나와주더라도 어찌되었든 큰 그림상 저점은 잡아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큰 흐름은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진입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확실히 좀 저점 부근에서 잡는 걸 원래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눌림목에서 잡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이 좀 폭발적으로 나온 김에 올라왔던 파동이 이만큼이니까 대략 뭐 10,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자리 잡으려는 듯한 모양새들을 좀 취해준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부터는 조금 눈여겨는 볼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눌림목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타점이 나올 수 있다, 반등 가능성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손절 짧게 잡고 시도는 해볼 것 같고 올라올 때 이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겠죠. 잡아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문제지 여기서부터 반등만 성공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이니까 이 정도 올라올 때 뭐 어느 정도 절반 털어주고 나머지만 추세로 보던지 그 다음 목적지까지 보던지 본전 잡아놓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아서 요거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대처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살리면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거리가 좀 멀긴 한데 흐름상 꺾이는 자리는 여기긴 합니다. 장기 흐름은 여기고 단기 흐름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안 꺾이는 선에서 보시되 뭐 어느 정도 어차피 수익권은 다 나오고 계실 거니까 뭐 오늘 고점에서 들어간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분할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놓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상은 이제 여기 앞전에 신고가 라인을 돌파를 이미 해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렇게 원래 돌파 잘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크게 눌림목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시 각도를 형성하면서 고평가 영역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분할 대처는 꼭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그림 자체가 신고가를 한번 뚫었던 형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올라올 때 중간중간 분할 대처는 하시되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비교적 더 큰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열려서 요때 딱 요 정도 위치 까지 오면 이때 좀 눈여겨 보시다가 얘가 과연 박스 파동으로 넘어가는지 돌파가 확실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다가 여기서 그림 이상하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되고 확실하게 좀 힘있게 돌파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 넘어갈 때. 그래서 장대 양봉 딱 꽂아주면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큰 추세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모멘텀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찌되었든 배터리 걸리는 테마들은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고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깔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우상향 곡선에 많이 그리게 된다. 근데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이제 고평가로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라인이고 단기적으로는 힘이 많이 분출이 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구간들 오면은 지금 영역으로 한 번씩 좀 관심 종목으로 넣었다가 보기엔 괜찮고 뚫리지만 않으면 이런 것들은 자리 잡다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목적 지점은 여기서 뭐 절반 털고 나머지 여기까지 보다가 반응 보고 여기서 익절을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정도로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정 걸릴 거라고 보지만 큰 그림상 봤었을 땐 이러하니까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그림들 그리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코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찍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